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47쪽 일치와 화법 학습하겠습니다. 일치는요, 무슨 소리냐면 수와 시제에 맞춰서 동사를 변형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화법은 말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수의 일치를 배워볼게요. 네, 영어에선 수가 두 개가 있죠. 단수, 그다음에 복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수는 설명 안 해도 알죠? 한 개, 복수는 두 개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단수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단수를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each, every,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말들. 얘네들은 무조건 단수로 취급해 주세요. 그래서 현재 시제이면 뒤에 항상 s 붙여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is, 비동사일 때는 is로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Every student, 모든 student. 모든 student 이렇게 하면 다 복수형인 것 같지만 every는 단수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has a locker. Something, 뭐뭐로 끝나는, thing으로 끝나는 말이죠. 그래서 something is wrong with my car. 어떤 것이 좀 잘못됐어요. 단수 취급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복수형으로 된 학과명이나 국가명도 우리가 단수 취급을 해요. 학과명이 뭐냐면 그 과목명. 그래서 mathematics. S 붙어 있지만 얘는 복수의 S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is 단수로 받아주고, Philippines ES 붙어 있지만 단수 취급해주고,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시간, 거리, 금액, 무게는 우리가 이거를 양 취급해서 단수로 받아요. 그래서 5km 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거리라는 단위이기 때문에 단수. 그다음에 $20 마찬가지로 S 붙어 있지만 돈을 세는 단위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동명사 구나 명사절이 주어인 경우에도 그 구나 절 자체를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is가 다 왔네요. 어려운 거 없죠? 네, 그리고 복수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both A and B나 아니면 그냥 A and B 해서 얘네들은 두 개 다 하잖아요. 두 개 다. 그래서 주어가 두 개 복수이기 때문에 항상 복수 취급을 해주세요. 근데 이 중요한 거 이거 보세요. A and B라는 게 뭐 A 그리고 B, A와 B라는 따로따로 두 개가 아니라 그 A and B가 합쳐져서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에 얘는 단수 취급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뭐 있냐면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얘는 뭐 느리고 천천히 하면 이긴다. 느려도 꾸준히 하면 이긴다 라는 뜻인데요. slow, 느리고, steady, 꾸준함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전체가 어떤 하나의 개념을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받아줬어요. 그리고 더 플러스 형용사라는 이게 오면 이거는 뭐뭐 한 사람들 이래서 형용사 people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수 취급을 해줘요. 예문을 볼게요. The blind are able to read by using their hands.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맹인들은 그들의 손을 사용함으로써 책을 읽을 수 있다. The blind를 바꾸면 blind people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a number of 뒤에는 복수 명사가 나와요. 그래서 a number of 하면 자체로 많은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항상 복수 취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A number of people were waiting at the bank. 은행에 기다리고 있었다. 은행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주의해야 될 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 the number of예요.
the number 하면 얘는 말 그대로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number of hours is decreasing each year. 올빼미의 숫자는 숫자 셀 수 없죠. 숫자는 단수 취급 decreasing each year.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단수 복수. 체크 문제 풀어보세요. 네, 1번 보겠습니다. Learning a foreign language blank a lot of time. 주어가 뭡니까? Learning a foreign language. 이 전체 동명사 구가 지금 전체가 주어죠. 그럼 얘는 단수 취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takes. 그 다음에 2번. A number of students in my school blank classes. A number of 나왔네요. 많은. 그러면 뒤에 복수 취급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wher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149쪽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150쪽 봅시다. 네, 이번에는 시제를 일치시켜 주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고 설명을 잘 들으세요. 시제 일치의 원칙이 있어요. 먼저 동사를 일치시켜 준다는 거니까 어쨌든 그 한 문장에 동사가 2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것을 주절이라고 하고 그 뒤에 있는 것을 종속절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 주절의 시제가 현재 시제면 이 종속절 뒤에 오는 시제는 모든 시제가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볼게요. I think 다 지금 현재 시제네요. 나는 생각한다. Area is in Europe. 지금 현재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Area was in Europe. 유럽에 있었다고, 과거에 있었다고 현재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Area will be in Europe. 유럽에 있을 것이라고,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현재 시제가 주절에 오면 뒤에는 어느 것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절에 과거 시제가 올 때예요. 과거 시제가 왔을 때 어떤 현재에 관련된 내용들은 똑같이 과거로 맞춰줘요. 볼게요. I heard that Joe worked at an animation company. 나는 들었는데 들었다. 들은 거는 과거죠. 그러면 내가 들었을 그 상황의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들었던 그 당시에 조가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가 일하는 거는 현재겠죠. 그치만 이 앞에 들었다는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과거로 써준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네, 하나 더 봅시다. 그러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가 왔을 때 종속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거나 과거면 얘는 과거 완료로 써주는 거예요. 한번 다시 봅시다. 예문을 봅시다. I heard. 나는 들었어요. 언제? 과거에. 그러면 뭘 들었냐면 조가 그 애니메이션 컴퍼니에서 일했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내가 들은 거는 과거야. 근데 내가 들었을 당시에 조가 과거에 컴퍼니에서 일했었대요. 이거보다 더 앞에 일했었대요. 워크. 그러면 얘가 과거니까 그 전에 있던 거는 우리가 과거 완료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had pp가 왔네요. 그리고 그 뒤에 종속절에 will이나 can, may, must 같은 조동사가 오면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맞춰주면 돼요. I heard that Joe would work at an animation company. 나는 조가 애니메이션 컴퍼니에서 일할 거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죠? 네, 시제를 일치시키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과학적인 사실이나 일반적 진리, 속담 같은 거는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뭘 쓰죠? 현재 시제. 이거는 시제 했을 때도 아마 배웠을 겁니다. 예문 볼게요. My teacher said that. 말했어요. 주절의 시제는 과거죠. 근데 뒤에 뭐라고 말했나 보자. The moon goes around the earth. 달이 지구 주변을 돈다고. 이거는 지금 변하지 않는 과학적 사실이죠. 그러면 무슨 시제 쓴다? 현재 시제 쓴다. 네. 그 다음에 my mom said. 우리 엄마 말했어요. 말한 거는 과거인데 뭐라고 말했냐?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라고. 이거 뭐 속담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현재 시제 썼습니다. 또 역사적 사실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과거 시제를 써요. 당연하죠. 예문 봅시다. 루카스는 read that Columbus discovered America in 1492. 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는 1492년이라는 정확한 과거 시점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항상 과거 시제를 써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황이 현재 지속될 때는 현재 시제를 쓰기도 한대요. 무슨 소린가 한번 봅시다. Chris said that. 뭐라고 말했어요? He checks his email twice a day. 말한 거는 과거에 말했는데 하루에 2번 이메일을 체크한대요. 그럼 그런 습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을 말할 때는 현재 시제 써준다는 소리예요. 체크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보겠습니다. The teacher said that the sports day blank postponed. 선생님은 말했어요. 과거에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 스포츠 데이가 연기되다. 연기될 거라고 말했겠죠? 근데 지금 과거 시제니까 주절의 시제가 과거 시제니까 would be 쓰면 됩니다. 2번 We learned that light blank faster than sound. 우리는 배웠어요. 과거에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light는 소리보다 빠르다고 배웠어요. 그럼 요거는 과학적 사실이네요. 그러면 항상 무슨 시제 쓴다? 현재 시제 쓴다. travels. 그 다음 3번 The article said that 기사는 말합니다. Princess Diana blank in 1997. 정확한 과거 시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 동사 died 써줘야 됩니다. 151쪽 문제 풀어봅시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서 152쪽 화법 보겠습니다. 화법은 아까 뭐라고 했었죠? 말을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 전달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설명도 있지만 한번 다시 적어보세요. 직접 화법 그리고 간접 화법이 있어요. 직접 화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누가 말한 거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에서 많이 소설책 같은 데서 많이 보는데 이렇게 따옴표, 큰 따옴표 사용해서 그대로 한 말을 그대로 변함없이 전해주는 말이고요. 간접화법은 이 따옴표 속에 있는 말을 내가 하는 말로 바꿔서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평서문의 간접화법 전환입니다. 네, 먼저 전달 동사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say라는 거는 그냥 그대로 say라고 말해주면 되고 say to는 누구누구에게 말하다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를 tell로 바꿔주면 됩니다.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Jay said to me, 이 문장 보는 거예요. Jay said to me, I won't change my decision. Jay는 나에게 말했어요. 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는 이 문장은 지금 따옴표를 써서 직접적으로 전달한 직접 화법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간접 화법으로 바꾼다는 소리인데 said to 우리 뭘로 바꾼다고 했죠? told로 바꿔줬어요. 누구누구에게 말했다. 나에게 말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2번으로 다시 갑시다. 그 다음 주절의 콤마와 인용 부호를 없애고 접속사 that을 쓴대요. 접속사 that은 생략 가능하다고 써있네요. 한번 봅시다. 이 주절의 콤마 없애고 그 다음에 인용 부호 없애고 접속사 that을 써주는데요. 여기까지 또 됐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3번 와서 인용 부호 안에 인칭 대명사는 전달자에 맞춰서 바꿔야 된대요. 그리고 동사와 부사도 시제에 맞춰서 바꿔야 된대요. 한번 봅시다. 인용 부호 안에 인칭 대명사 지금 뭐 있어요? I 말했어요. 그러면 나는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나는 누구죠? J죠. J가 말한 거잖아. 그래서 J는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전달할 때 뭐라고 말해요? J는 나한테 말했는데 그가 바꾸지 않겠다고 말한데 그가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어 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바꿨을 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인칭 대명사를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는 want라는 미래 시제 썼었어요. 그쵸? 근데 우리 시제 일치 이제 배웠으니까 써먹어야 돼요. 뒤에 미래 시제가 나오면 주절이 과거 시제일 때 뭘로 바꿔요?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바꾸죠. wouldn't 바꿨습니다. 이 y도 역시 인칭 대명사니까 거기에 맞게 바꿔주면 됩니다. 좀 어렵죠? 하나 더 볼게요. 여기 옆에 빈칸 큰 데다가 써보세요. He said to me. 뭐라고 말했냐면 I have decided to become a teacher. teacher 그냥 이렇게 쓸게요. 봅시다. 얘를 이제 간접 화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일단은 전달 동사를 바꾼대. 전달 동사. 지금 said to라고 돼 있으니까 얘 뭘로 바꿔야 돼요? 그쵸. told me 까지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주절의 콤마와 인용 부호를 없애고 여기에 콤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를 없애고 접속사 that을 쓴대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인용 부호 안에 인칭 대명사와 시제를 바꿔줘야 돼요. 인칭 대명사 I는 뭘로 바꿔줘야 돼? 이 말한 I는 누구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he. 그 다음에 have decided라는 현재 완료가 나왔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시제일치 배웠을 때 생각해 봤을 때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의 시제는 현재 완료일 때 여기가 과거면 뒤에는 과거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decided 뒤에는 똑같아요. to become a teacher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네, 다음은 의문문의 간접화법 전환입니다. 네, 의문문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의문사가 있는 경우와 의문사가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의문사가 있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Joy said to me. 나에게 말했어요. Why do you study Russian? 왜 러시아어 배워?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는 지금 콤마와 인용부호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얘를 바꿔주면 said to가 뭘로 바뀌었죠? asked로 바뀌었네요. me는 써도 되고 생략해줘도 된대요. 그리고 이 콤마랑 인용부호 다 없애주고 why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순서로 바뀐대요. 이 주어 동사를 써줄 때 당연히 이거를 I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적절한 인칭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제 쓸 때는 이 앞에 주절의 시제와 시제 일치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얘도 예문 하나 써놔봅시다. I asked her. 나는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Where did you buy your raincoat? 너 그 우비 어디서 샀어? 라고 물어봤대요. 그럼 얘를 한번 바꿔봅시다. I asked라고 돼 있네요. 그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어디서? I asked her. 그 다음에 의문사 써줘야 되죠. Where. 그 다음에 주어 써줘야 되는데 이거 you를 누구라고 바꿔야 돼요? 그쵸? she 라고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did buy니까 얘 지금 과거 시제 썼으니까 뭘로 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과거 완료. had bought. 그 다음에 your raincoat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her raincoat 라고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거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설명 한번 봅시다.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의문사, 동사의 어순을 그대로 써준답니다. Brian said to us, who took my science textbook? 이 지금 이 인용부 안에서 의문사도 who, 주어도 who죠. 그러면 그냥 이 자체를 의문사로 두고 그 다음에 바로 동사 나온다는 뜻이에요. 얘도 어려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요. 없는 경우는 어떻게 간접화법으로 말할까 한번 봅시다. 먼저 직접화법으로 되어 있는 문장 한번 볼게요. Harry said to me. 해리는 나에게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Do you like Greek food? 너 그리스 음식 좋아해?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면 얘를 한번 다시 바꿔봅시다. said to를 뭐라고 바꿨나요? asked로 바꿨네. me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사가 없는 그 의문문은 if나 whether 접속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주어, 동사, 인칭이나 시제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물어봤으니까 이 you는 나죠. 그래서 I로 바꿔줬고 그 다음에 like 여기서는 현재 썼는데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시제 썼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명령문의 간접화법 전환도 한번 볼게요. 동사는 tell, ask, order, advise 등등등을 적절하게 사용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목적어, 투부정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 오형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Gary said to me, 나에게 말했어요. Change your password regularly. 규칙적으로 너 비밀번호 바꿔라는 명령문을 이제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Gary told me, said to
told로 바꿨네요. 얘는 지금 뭐 advise, order 다 될 수 있어요. 나에게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말했죠? To change my password regularly. 네,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부정 명령문의 경우에 당연히 이 투부정사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앞에 투부정사 앞에다가 not을 붙이면 되겠죠. 체크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봅시다. Dean asked me blank I had seen the play Hamlet. 딘은 나에게 물어봤어요. 너 그 햄릿 연극 봤니? 안 봤니? 뭐뭐 했는지를 물어본 거니까 명사절 if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I asked Terry blank me some money. 나는 테리에게 약간의 돈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래서 asked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153번 문제 풀어봅시다. 153쪽 문제 풀어봅시다.